오늘 아침 창문 너머 홀로 서성이는 노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곱게 늙었다고 자위하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당신의 인생은 도둑 맞았습니다. 누구에게냐고요? 바로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 사회, 그리고 성실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진실은 비참합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터로 나갔고 자식의 학원비를 위해 당신의 꿈을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삐걱거리는 관절, 하루에도 몇 알씩 삼켜야 하는 약봉지, 그리고 당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가족들의 싸늘한 눈빛뿐 아닙니까? 성자 간디는 말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하지만 당신은 어땠습니까? 내일은 영원히 올 것처럼 게으르게 오늘을 낭비했고, 배움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며 당신의 뇌를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가식적인 평화를 박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도둑맞았는지 그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칠순 잔치를 앞둔 어느 밤, 이 노인은 거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금지옥 키운 큰아들과 믿었던 며느리의 대화는 그야말로 칼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아파트 명의에 이번 달 안으로 넘겨받아야 해.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날리면 우리 애들 유학은 어떻게?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효심 대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님은 요양원 일찍 알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서로 편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 한 푼 남기지 못한 이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빨리 처분해야 할 유산이자 짐이었던 것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당신에게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노인의 사연이 드라마 속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의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한 희생이 숭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당신을 부려먹기 위해 만든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취미를 포기했을 때 자식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위해 당신의 커리어를 멈췄을 때 세상은 당신을 이름 없는 누구의 보호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요. 국가는 당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고 자식은 당신을 부양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입니다. 비참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말한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헐값에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반찬 투정을 받아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금지된 욕망을 향해 뛰쳐나가겠습니까?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군림했던 최 씨는 퇴직 후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는 죽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형님 아우하던 후배들은 번호를 바꿨고 비서가 챙겨주던 스케줄표는 백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
갈 곳 없는 그는 양복을 입고 지하철에 오릅니다. 종점까지 갔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노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눈치가 보입니다. 삼시가 또 왔어? 라는 농담 섞인 비하가 가슴에 빗으로 꽂힙니다. 평생 돈 벌어다 준 보답이 고작 삼시세끼 밥 먹는 귀찮은 존재입니까? 명함이 사라진 최 씨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죽음은 신체적 죽음보다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배움을 멈춘 최 씨의 뇌는 이미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함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단 한 뼘의 근육도 키우지 못한 미숙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무시에 복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더 지적으로, 더 우아하게, 더 활기차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공원의 최 씨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기 75세의 악마의 악기라 불리는 바이올린을 잡은 한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손가락도 굳었는데 무슨 바이올린이냐? 민폐 끼치지 말고 노인정 가서 화투나 쳐라. 심지어 손자들까지도 할머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라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한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8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결려 잠을 못 잘 정도였지만 악보를 해독할 때마다 그녀의 뇌는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3년 뒤 그녀는 지역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던 자식들은 이제 그녀의 공연 티켓을 구하느라 안달입니다. 배움은 당신의 노년을 비참한 동정의 대상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버린 세상에 날리는 가장 통쾌한 한방입니다. 어르신, 요즘은 고독사 방지 앱도 있고 세상 좋아졌어요. 복지사가 건네는 위로의 80세강 노인은 조용히 코웃음을 칩니다. TV에서는 우아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해 떠들지만 현실은 냄새나는 쪽방에서 홀로 죽어가는 고독의 공포뿐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용돈 몇 푼 던져주고는 의무를 다했다는 듯 사라집니다. 강 노인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썩어 죽지는 않겠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사회에 기부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미쳤냐고 묻는 자식들에게 그는 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상속인이기 전에 나는 한 명의 인간이다. 나는 내 죽음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깨닫다 갈 것이다. 이것은 독거노인의 처절한 저항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말하며 TV 리모컨을 돌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세포는 수조 개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린 정신적 거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당신의 뇌는 이제 고형화된 지방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간디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끊임없이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언어의 문법을 익히고 낯선 기계의 조작법을 배우고 철학적 사유를 통해 굳어버린 편견을 깨부수십시오. 배움을 멈춘 노인은 사회의 기생충으로 전락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노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됩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보다 당신이 오늘
새로 배운 단어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더 길게 연장해 줄 것입니다. 70세 미망인 정 여사는 최근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연하의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망신스럽게 왜 그러세요?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라며 길길이 뜁니다. 정 여사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20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다. 이제야 내가 여자로 느껴지고 이제야 내 심장이 뛴다는데 그게 왜 망신이냐. 그녀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텝을 밟는 그녀의 모습 어디에도 불쌍한 할머니는 없습니다. 그녀는 욕망을 회복했고 배움을 통해 육체를 재건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죽이지 마십시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남은 열정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배우고 욕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당신을 물건 취급하는 세상과의 전쟁,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월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산이나 다니며 소주나 마시는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예술적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고 젊은이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의 깊이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라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의 삶은 정말로 폭발적이었고 끝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은 위대한 인간이었다라고 찬탄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당신이 완주한 레이스를 축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도둑 맞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재산을 지금 당장 당신의 배움을 위해 쓰십시오.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미친 짓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